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정보 보안에 있어서 정보 보안의 위험 요소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러한 정보 보안의 위험 요소에 대해서 대응하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 시간의 핵심 요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의 핵심 요소, 핵심 개념. 자, 오늘의 핵심 개념. 정보 보안의 위험 요소의 대응 방법입니다. 자, 정보 보안의 위험 요소에 대한 대응 방법. 하나하나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각종 해커라든지 또 저번 시간에 본 바와 같은 그러한 각종 웜이라든지 또 바이러스라든지 이런 것에 대응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한번 하나하나 살펴봄으로써 우리가 정보 보안에 힘쓸 수 있도록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의 학습 목표 한번 보겠습니다. 정보 보안 위험 요소의 대응 방법에 대해 말할 수 있다. 또 암호 접근, 접근 근황 관리 등 정보 보안을 실천할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한번 학습 목표로 정해보고 열심히 한번 또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정보 보안 위협의 대응 방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 방화벽이 있습니다. 방화벽. 이 방화벽은 뭐냐 한번 보겠습니다. 외부의, 그러니까 외부의 컴퓨터 외부의 내용을 말합니다. 외부의 불법적인 침입을 막고 정상적인 접근만을 허용하여 내부의 정보를 보호하는 시스템을 이 방화벽이라고 합니다. 자, 한번 개념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그림을 딱 보니까 먼저 이 그림이 좀 작으니까 좀 크게 한번 확대된 그림을 보면서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은 외부에서 이렇게 인터넷을 통해 가지고 우리 컴퓨터가 지금 사용하고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 외부에서 해커가 이렇게 인터넷을 통해서 자기의 컴퓨터에 접근하려고 할 때 또는 자기 그 회사의 서버에 접근하려고 할 적에 이러한 방화벽을 둠으로써 미리 요 해커가 침투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막아주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가령 인터넷 쇼핑몰이 있다 또는 뭐 각종 그런 사이트의 그런 홈페이지가 있다 할 적에 그 웹서버에 저장된 정보를 해커가 빼내려고 하겠죠. 왜? 빼내어서 자기가 금전적 이득을 취한다든지 다른 목적에 사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인터넷을 통해서 접근하려고 할 적에 요 방화벽을 딱 설치함으로써 이러한 웹서버에 접근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서버도 보호하고 또 자기의 컴퓨터에 있는 자료도 보호하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방화벽의 개념입니다. 여기서 네트워크 기반 IDS는 요 침입 탐지 시스템을 IDS라고 합니다. 그래서 외부로부터 이렇게 바이러스가 이런 해커가 이렇게 들어왔다 또는 바이러스가 침투한다 또는 뭐 각종 그 악성 코드가 침투할 적에 요 침입 탐지 시스템에서 발견해 가지고 방화벽에서 미리 차단을 하는 겁니다. 자, 이러한 것이 바로 방화벽이 하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외부로부터 불법적인 침입을 막기 위해서 1차적으로 할 것이 이렇게 방화벽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상당히 비용도 들겠죠. 물론 비용이 들지만은 만약에 이러한 자기의 그 웹서버가 뚫린다든지 또 자기의 컴퓨터에 있는 내용이 해커의 손에 넘어가게 되면은 그거는 방화벽 설치하는 비용에 비해서 엄청난 돈을 지불해야 되겠죠. 금전적, 정신적 손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1차적으로 방화벽을 설치함으로써 자기의 그 사이트의 웹서버의 정보를 보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우리가 정보 보안 위협의 대응 방법도 하나하나 또 살펴보겠습니다. 자, 암호화.
우선 그 암호화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사용자가 데이터를 전송할 때 불법적인 방법에 의해 데이터가 손실 변경되는 것을 막도록 데이터를 변환하여 전송하는 방법, 이것이 바로 암호화입니다. 미리 이렇게 데이터를 줄 적에 그냥 누구든지 알 수 있게끔 하면 곤란하겠죠. 그래서 데이터의 내용이 어떤 것인지 그 해커의 손에 들어갔다 하더라도 그것이 내용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게끔, 자, 그렇게 해서 암호화 시켜서 이렇게 전송합니다. 그 전송하면은 역시 또 복구화 과정을 거쳐서 다시 원래의 문장을, 원래의 내용을 갖다가 복원해 내는 것이 바로 복원화가 되겠죠. 그래서 암호화해서 다시 그 내용을 볼 적에는 복원화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암호화하고 복원화하고, 자, 그러면은 이렇게 할 적에 암호화해서 보냈을 적에는 그 암호화된 내용을 갖다가 볼 수 있는 그 암호를 갖다가 해독하는 비밀키가 있어야 되겠죠. 한번 보겠습니다. 비밀키 암호기법. 자, 송신자와 수신자가, 송신자는 말 그대로 이 파일을 갖다가 보내는 것 또는 뭐 이런 내용을 갖다 보내는 사람을 송신자, 받는 사람을 수신자, 이래 되겠죠. 송신자와 수신자가 모두 같은 비밀키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그러니까 비밀 암호 그 패스워드를 똑같이 알고 있어야 됩니다. 송신자가 데이터를 보낼 때 비밀키를 이용하여 암호화한 후 보내면 수신자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비밀키를 이용하여 해독한 후 그 내용을 확인한다. 암호화를 하는 키와 해독하는 키가 같아. 그러니까 보낼 때와 받을 때 같기 때문에 이 대칭 키 암호 기법이라고 합니다. 자, 물론 그 보낼 때와 받을 때가 대칭이지 않을 경우에는 비대칭 암호 기법이라고 하겠죠. 자, 그 다음 이 외에 또 공개키 암호 방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공개키 암호 방식, 이는 어떤 거냐? 이런 건 여러분들이 인터넷 쇼핑 할 적에 많이 사용하는 그런 기법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인터넷 쇼핑몰처럼 양방향 암호 정보를 주고받아야 하는 경우 개인정보를 암호로 만들어주는 프로그램, 이 공개키라고 합니다. 암호 정보를 푸는 비밀키가 있습니다. 자, 이 외에 우리가 버스 탈 적에 이런 스마트 카드 같은 거, 교통카드 같은 거 이렇게 하겠죠. 이럴 적에는 또 양자 암호 같은 걸 쓰고 로그 함수를 이용하기도 하고 합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양자 암호, 요 빛의 입자인 광자를 이용하여 난수표를 만들고 이를 주고받는 방식이 요 양자 암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통카드 같은 경우에는 로그 함수를 이용한 타원 방정식을 사용해서 이런 교통카드를 이렇게 하고 스마트 카드를 만든 겁니다. 하지만 가장 이상적인 암호는 여기에 보다시피 가장 이상적인 암호는 해커가 손에 넣는 순간 그 정보가 번져버려 해독이 무의미해지는 암호. 아주 이상적이겠죠. 자, 그래서 해커가 아무리 뚫으려고 해도 이미 뭐 자기가 해커의 손에 들어갔다 하더라도 이미 그 정보 내용이 변해버려서 뭐 그냥 아무 내용이 없는 그런 경우가 되면은 해커가 아무리 해킹을 했다 하더라도 의미가 없어지겠죠. 자, 이 외에 우리가 정보보안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전자서명 같은 게 있습니다. 자, 전자서명. 자, 인터넷에서 공인인증서와 같이 신원을 확인하고 안전거래를 위한 증명서 역할을 하는 것. 우리가 이것은 여러분들이 많이 보았습니다. 언제 많이 보았느냐? 여러분들이 은행 거래할 적에 많이 보았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은행 공인인증서 이런 경우 많이 봤죠. 이렇게 자, 은행 공인인증서 키를 갖다가 이렇게 미리 자기가 은행에 가서 발급받아 가지고 여기에 이 전자서명이 된 이 사람만 자기의 은행 통장에 가상계좌, 그러니까 인터넷 은행에 들어가서 자기의 정보를 입력하고 패스워드를 입력하고 자기의 계좌에 등록되어 있는 각종 정보를 볼 수가 있겠죠. 이런 것이 바로 전자서명 기능입니다. 이 외에 공인인증서는 많이 있습니다.
전자서명. 그래서 이런 것들은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이러한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서 다른 사람들이 쉽게 자기의 정보를 이렇게 들어와서 자기의 정보를 갖다가 엿본다든지 하는 것을 막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번 시간에 쭉 이렇게 정보 보안 위협 요소에 대해서 쭉 대응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학습지를 통해 가지고 한번 배운 내용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정보 보안 위험 요소의 대응 방법에 대해 말해 보세요. 우리가 앞부분에서 쭉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정보 보안 위험 요소에 대응하는 방법. 첫 번째,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다시피, 암호화를 한다든지, 전자서명한다든지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요 내용이 잘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은 요 앞부분으로 다시 돌려서 이렇게 동영상을 보게 되면은 그 내용에 대해서 선생님이 방금 설명한 내용들이 더 자세히 나옵니다. 그리고 또 한번 보겠습니다. 정보 보안을 실천하는 방법 두 가지만 말해보세요. 자, 그러면 요 내용들에 대해서 한번 앞부분으로 쭉 되돌아가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살펴봄으로써 확인하고 요 정답을 말해 볼 수가 있겠죠.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깊게 생각해보고 한번 확인해 보세요.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지, 우리가 정보 보안을 실천하는 방법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자, 그러면은 한번 잠깐 여러분들이 생각해보고 이제 이 정답을 한번 봄으로써 여러분들의 정답과 선생님이 또 확인한 정답들이 맞는지 한번 또 확인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자, 좀 생각해봤습니까? 자, 셋, 둘, 하나. 자, 그러면 생각한 줄로 믿고 자, 한번 정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보 보안 위협 요소의 대응 방법. 자, 생각을 했습니까? 자, 한번 요 밑에 한번 쭉 적어 보든지 한번 해보세요. 자, 보겠습니다. 정답, 암호화를 한다든지, 전자 서명을 통해 가지고 정보 보안 위험 요소에 대응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 암호화 할 적에도 여러분들이 자기가 공인인증키가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것을 갖다가 암호 설정을 수시로 바꿔줘야 됩니다. 수시로. 혹시 해커가 또 자기의 암호를 이렇게 중간에 해킹을 통해서 알아냈다 하더라도 또 바꿔버리면은 그 해커한테는 아무런 소용이 없겠죠. 자, 그 다음, 요 전자서명, 방금 우리가, 인터넷 은행 그런 보안 인증키 같은 게 있었죠. 자, 이런 것들이, 미리미리 대응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그 다음, 정보 보안을 실천하는 방법 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아까 우리가 앞부분에서 보았다시피, 자기가 무슨 사이트, 이렇게 홈페이지 관리자라든지 할 적에는 이렇게 자기 사이트를 보호하기 위해서 인터넷 쇼핑몰 웹서버를 갖다가 이렇게 보호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가장 1차적으로 방화벽을 설치하라고 했죠. 이렇게 방화벽을 설치하고 그리고 암호를 이렇게 설정해 가지고 내용을 암호화해 가지고 보관하고 또 전송하고 또 전송되었을 적에는 또 같은 비밀키를 가지고 있어서 이렇게 다시 복구화 시켜서 또 내용을 보고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정보 보안을 위협하는 요소에 대응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방화벽을 설치하든지 암호를 설정한다든지 전자서명을 통해서 가지고 자기만 이렇게 사이트에 접근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정보 보안 위험 요소에 대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는 어떠한 내용을 또 공부할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수시로 인터넷 사이트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은 각종 저작권이 있습니다. 이러한 저작권에 대해서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공부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럼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 같이 또 열심히 공부해 보기도록 하고, 자, 이번 시간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